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실적 가꾸는 K 미용기기. 미용기기 이거 사실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온 주제인데요. 그 전에 이주연 대표님, 혹시 피부과 가서 미용 시술 받으십니까? 어렸을 때 전 빼러 간 거 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인모드는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K 미용기기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층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드도 보면 작년 실적도 보고 4분기 가이던스도 봤을 때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인모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모드가 이번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비침습과 우리 제품과는 가격대와 비교를 했을 때 수요층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딱 선을 그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 비침습이라든지 가격대가 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모드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모드와는 별개다. 제가 이주연 대표님께 왜 여쭤봤었냐면 사실 남자분들이 해야 진짜 이 시장이 부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네.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다라고 해야 그래요? 될까요? 그래서 어. 미용 기기가 좋다. 수출의 어떤 수출 동향을 보면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숫자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네. 피부에 와닿는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어서 또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피부로 와닿습니까? K 미용기기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 저는 이제 피부과를 안 가는데 네. 저희 친오빠가 어. 갑니다. 오빠분이 가세요? 네, 저희 오빠분이 네. 갔더라고요. 인모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왜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회사 동료들이 많이 받고 주변에서 권유도 많이 해줘서 한번 경험 삼아서 가봤다. 그런데 주변 분들을 보면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뭐 SNS라든지 특히 남성분들 최근에 화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젊은 층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수요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용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신제품 개발 그리고 높은 마진을 위한 이 소모품 지출인데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모품 같은 경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쪽이 뭐 대다수의 기업일 것 같은데 가장 특별하게 나와주고 있는 쪽은 클래시스라는 기업일 것 같아요. 클래시스. 지금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 항상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 클래시스라는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내가 한 개를 팔더라도 그리고 1,000원을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10,000원이더라도 마진이 5,000원이면 좀 네.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핵심 포인트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다 보니까 그런 순으로 좀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 이등주, 삼등주가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진율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2024년도 미용의료기기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전망이 50%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련주들 왜 이렇게 큰 상승이 없었는지 이주연 대표님 혹시 분석하셨습니까? 일단 주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왔던 그런 섹터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조정, 쉬어가는 장세, 차익 실현에 따른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가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갔던 그런 시점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자면 앞서 현재 한 30% 정도의 조정들을 보였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뭐 2023년도 실적 정도의 전망치 이상을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나오는 전망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실적의 성장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과연 이 퍼가 합당한가? 아직도 좀 싸지 않나? 영업이익률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만큼 강하게 성장하는 섹터가 과연 있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도 굉장히 크게 할 것 같고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이 정도는 조금 싼 게 아닌가라고 네. 또 분석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김시은 팀장님, 이 미용기기 우려 섞여서 나왔던 이야기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이쪽 미용에 투자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는 인모드처럼 좀 가격대가 높은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요가 살짝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침투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넓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가 홈 뷰티 디바이스가 점점 시장이 개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뷰티 디바이스요? 최근에 APR이 상장하면서 좀 홈뷰티 디바이스가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좀 네. 이야기를 드려보면 좀 젊은 여성분들 집에 괄사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없으신가요? 제가 없습니다. 제가 약간 뭐 90%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근데 좋을 것 저도 같고. 관심은 많아요. 네, 괄사도 많고 특히 작년에 올리브영에서 VT의 리들샷 계란이었습니다. 네네.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쳤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굉장히 히트쳤고 다이소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 맞아요. 요즘에 그 뭐 200샷, 300샷 300샷, 500샷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바늘인가요? 네, 바늘. 네, 네. 마이크로 이제 화장품 같은 건데 로션 제형이거든요. 로션 제형인데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좀 바르면 따끔따끔해지고 좀 따끔따끔해지면서 피부가 약간 상처가 나는데 다시 한번 재생이 되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 그런데 집에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동안은 피부과라든지 관리샵에서만 받았었던 것들을 집에서 편하게 가성비 있게 즐긴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이쪽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습니다. 시장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 이쪽에 대해서 침투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성장은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너튜브가 굉장히 부흥을 하면서 홈뷰티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K 미용기가 굉장히 큰 수혜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봅니다. 또 이게 혹시 이준 대표님 임플란트 시장 잘 알고 계신가요? 뭐 그냥 잘 안다라기보다는 네.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우리나라 임플란트주가 굉장히 좋게 갔던 이유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네네. 중국에서 굉장히 좋게 먹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뷰티, K-미용기기도 가성비가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한류가 굉장히 크게 글로벌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네. 봤을 때, 저기 코리아 뷰티풀한 사람들은 네. 왜 저렇게 이쁠까? 오, 그러면 뭐 관심이 가죠. 예, 이 뭐 아까 괄사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또 한국 가질 수도 제품을 있다.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탁 나와서 이제 그런 미용기기 한번 광고해주면 네. 효과가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쵸. 네,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K-팝이 뜨면서 K-미용기기, K-뷰티가 뜰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 대표님은 지금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대장주 클래시스가 가장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은 오늘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괜찮은 위치에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긴 했는데 네. 지금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매출이 높고 영업이익이 높은 일단 대장주라고 생각되는 클래시스를 관심권에 놓고 네. 이 종목이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전환되는지를 보면서 좀 네.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 대장주 클래시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클래시스 대장주인 클래시스와 APR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천천히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 APR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개별적인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기업에서 딱 하나 걸리는 점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6개월 이내에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은 웬만해서 좀 추천을 잘 안 드리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보유해서 물량이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물량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최근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면서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수상하다. 보호예수 물량이 터지기 전에 이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좀 지표 정도로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APR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APR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보셔라. 지표 정도로 삼아봐라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